안녕하세요. 강쌤TV 의사 박민철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운동하러 헬스장에 갔을 때 인바디 같은 거 한번 재보셨을 건데, 인바디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위에 기본적인 단어가 있죠. BMI. 오늘 그 BMI가 무엇인지, BMI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비만과의 연관성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BMI는 말 그대로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체질량 지수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비만을 정의할 때 이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비만의 정의는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MI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공식이 BMI는 체중을 키를 미터로 환산했을 때 그 수치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산출해내서 쭉 범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 범위는 18.5에서 22.9 사이, 이게 정상 범위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저체중이냐 비만인데, 다시 말해서 BMI가 18.5 미만일 경우에는 저체중이고요. 그리고 뒤쪽의 단계 BMI가 23에서 24.9는 비만 전 단계, 그리고 BMI가 25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인바디를 재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 수치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가 비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 수치를 이용을 하니까 BMI를 먼저 측정을 하고 내가 비만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 약도 처방하고 다이어트 시술들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BMI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하죠. 단순히 키와 체중만 갖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된 상태를 이 수치가 커버를 하기가 좀 제한적인 면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BMI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이 높은 분들이 있는데,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되게 날씬해 보이는데 체지방률은 내장 지방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마르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내장 지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지방률이 높다 보니까 마른 비만, 저근육형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BMI가 높은데 체지방률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근육형인 분들은 근육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BMI는 높아져 있는데 실제로 체지방률이 굉장히 낮죠. 근육형의 근육질의 운동선수분들은 BMI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BMI 외에는 실제로 제가 보는 것은 허리 둘레, 체지방률,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첫 번째는 허리 둘레입니다. 허리 둘레를 가지고 비만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90cm 이상, 여성분들은 85cm 이상일 때 허리 둘레를 가지고 복부 비만을 진단 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체지방률이에요. 체지방률은 정상 범위가 남성분들은 10%에서 20% 사이, 여성분들은 18에서 28%, 여성분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죠.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도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체형에 가까운데, 그 비율이 0.7 정도가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은 이상적인 분들이 많지는 않고, 정상 범위는 남자분들은 0.9, 그게 넘어가지 않을 때가 정상 범위고요. 여성분들은 0.85 미만일 때 정상으로 봅니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체지방률이 조금 더 원래 높아요. 지방이 하는 역할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우리 지방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재료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조금 더 있죠, 여성분들은 원래. 일단은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비만을 정의할 때 이 수치를 측정을 하는 게 다 통용돼 있고 약속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비만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면 비만 치료를 받을 때 BMI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BMI 수치를 가지고 어떤 비만을 동반한 질환들의 발생 가능성, 위험성, 그리고 사망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BMI 수치를 보는 게 의미가 있긴 하죠. BMI 지수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고요. 비만을 동반한 질환의 이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BMI 수치를 낮춰야 된다, 정상 범위에 들게끔 유지해야 된다, 이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비만을 치료할 때 세 가지 치료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 세 번째는 지방 흡입 같은 수술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활습관 개선이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다이어트 약을 처방할 때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걸 강조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물을 자주 많이 먹어라. 물을 자주 먹는다는 기준은 230ml, 종이컵 기준으로 하루에 8잔 이상. 쉽지 않아요.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순환이 잘 됩니다. 오히려 붓지 않고요. 체내에 노폐물도 잘 제거가 되고 부종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잠을 충분히, 숙면을 취해라. 식욕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게 수면 습관이거든요. 잠을 좀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식욕이 확 올라가는 거, 식탐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하루에 6,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라. 새벽 2시 전에는 자는 게 좋아요. 새벽 2시 전에 자야지 생활 리듬이 안 깨집니다. 그것도 식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겁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 BM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인바디를 측정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